2013년 9월 26일 목요일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 뉴스입니다. 오늘 정부가 내년에 얼마를 어디에 쓸지 예산안을 국회로 넘겼습니다. 새누리당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3포 예산, 즉 공약 포기, 민생 포기, 미래를 포기한 3포 예산이라면서 일제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손해보게 되는 나라, 도대체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공작정치, 공포정치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여기에 공약 폐기, 거짓말 정치까지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최재성 의원, 오늘 예산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 1인당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1,00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이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바람에 빚잔치를 치르게 생겼다고 지금 난리들입니다. 지방 자치단체들도 불만은 매한가지입니다. 중앙정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앞으로 10년간 5조 원을 좀 더 확장해서 지원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추가되는 지원에 대해서 이제 지방정부한테 다 넘기는 거죠. 중앙정부에서 추적대 이제 연구 인하, 그동안 일시적으로 됐던 감면을 이제 영구적으로 인하하면서 생기는 결손분, 이런 것들을 포함했을 때 중앙정부에서 5조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거지만 사실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봤을 때는 연간 7조 원 정도, 2조 정도가 좀 부족한 상황인 거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월급쟁이 세금만 올리려고 한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아울러 그나마 있는 직업의 안정성은 흔들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어버이연합 회원들, 박 정권의 복지 후퇴를 한국형 복지라고 지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파탄이 났습니다. 파탄이 나갖고 지금 국가 빚이 GDP의 2천 한국형 복지국가 온 국민이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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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 공약을 내건 것 중에 대표적 공약이 바로 2015년까지 공공기관에 있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예산안에는 그 어떤 예산도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간제로 들어가서 영원히 시간제라고 하는 건 시간 선택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 선택제 일자리를 공공기관에 반드시 내년도에 몇 프로 이상씩 반드시 하라고 지침까지 내려서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제보다 9분 늘었네요. 감사합니다. 모두 5,431분의 고발뉴스 정기구독 후원자 제공입니다. 국회가 민의를 수렴하는 장치,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선거가 있겠죠. 공청회, 집회, 인터넷, 그야말로 다양할 텐데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 문은 선거 때만 반짝 열리고 그 다음 날부터 빗장을 꼭 잠가버리죠. 그리고 자신들만의 리그가 시작됩니다. 이 정치의 후진성은 국회의 닫힌 문과 높은 담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 문을 열고 담장을 허물라는 기자회견이 오늘 열렸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작년 초 금융자본의 탐욕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분노는 마침내 그들을 방임해온 정치권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큐파이 컨그레스, 의회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수백 명의 시위대가 미국 의회를 포위했습니다. I'm 66 years old and I cannot believe what's happened to my country. And it's mainly because the people in that building have been bribed and bought and paid for by corporations who have no interest in 정치권에 대한 시위대의 불만을 표출하기에 의회 앞마당보다 좋은 공간은 없어 보입니다. He ran on a very good progressive agenda, but he turned out to be nothing more than just a pawn to the corporations. 1% 금융자본가들에 대한 시민들 분노의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됐고 곧 미국을 넘어 세계 시민사회로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도심이 깃발을 든 시위대에 점령됐습니다. 이른바 월가 점령 시위에 모여든 10만여 명은
재정 위기의 원인은 탐욕스런 금융자본과 부패한 정치인에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전 세계 80여 개국 950여 개 도시에서 동조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바이크족들이 줄을 지어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6천여 명의 시위대들이 집결한 곳은 다름 아닌 국회의사당 앞 광장입니다. 바로 뉴질랜드의 풍경인데요. 이 나라는 입법부인 국회에 시민들이 직접 찾아가 집회를 통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위대는 ACC라고 하는 국가사고보상제도에 따른 세금 증가에 항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장관이 나와 대화를 시도하지만 여기저기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장면입니다. Consider those submissions before it makes recommendations to the government. 이 밖에 많은 나라들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국회 앞 시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국회 앞 시위가 가능할까? 해당 국가의 법전을 들춰봤습니다. 먼저 미국. 원칙적으로 국회 인근 집회가 금지돼 있으나 질서 유지가 가능한 경우 이를 허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활동에 방해가 우려되지 않는 집회는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서 최대한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배려가 엿보입니다. 미국과 독일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아예 금지 규정 자체를 없애 접근성을 최고로 보장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인데요. 영국은 지난 86년 국회 1마일 이내에서 50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고 있던 집회법을 폐지했습니다. 영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별도의 법률이 없으며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규제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외국의 경우 의회가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인데요. 시민들의 참여를 의정에 최대한 반영한다는 원칙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떨까요? 일단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높다는 담장이 이렇게 널찍하게 쳐져 있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이 국회의사당 있고 담장이 있더라도 국회의사당만 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국회 부지 전체를 담장이 둘러치고 있고 도서관도 그 안에 있고 의원회관도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는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아예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담장 밖에서 그나마 제한적으로 1인 시위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국회 담장 안에서는 집회는 고사하고 잔디마당이나 운동장 등 국회 내 공간 이용이나 회의 방청 등이 모조리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전당이지만 국회에 대한 접근성이 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그럼 국회가 보이는 곳에서는 아예 집회가 불가능할까?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회 담장으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는 집회가 가능하답니다. 87년 60항쟁으로 인한 민주화 여파로 이전에 200m에서의 절반인 100m로 거리가 좁혀졌다고 합니다. 얼마나 민주화가 돼야 외국처럼 국회 앞 집회가 가능해질까요? 오늘 오전 국회 앞에서는 낯선 기자회견이 하나 열렸습니다. 국회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 위한 회견이었습니다. 첫째,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집시법을 개정하라. 둘째, 국회가 포괄적인 내부 규정을 근거로 국민들의 자유롭고 편안한 국회 시설과 공간 출입 및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조치를 중단하라. 셋째,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방청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국회법과 국회 방청 규칙 등을 개정해 국민의 국회 방청권을 보장하라. 참석자들은 국회 앞 집회 제한 외에도 국회 방청이나 공간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제도 개선도 아울러 요구했습니다. 국회가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고 조율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한층 가깝게 들을 수 있다면 어떨까? 어쩌면 기자회견에 참석한 사람들만의 바람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국회 운동장, 말하자면 국회 잔디밭, 거기서 국회의사당까지도 한참 먼데요. 그것도 대통령 취임 시기에는 절대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소모임 조사도 할 수 없죠.
거기를 국민들을 위해서 개방하고 옛날 그리스처럼 거기가 집회 시위 공간으로 또 국민들의 토론 공간으로 개방하고 국회 담장을 없애고 국회의사당 주변만 지금과 같은 담장을 치는 조치를 취한다면 훨씬 더 국민들이 국회를 환영할 겁니다. 경제 민주화에 이어서 복지 공약까지 오늘부로 모두 거짓말로 드러나 버리고 말았는데요. 이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많은 분들, 민주화는 다소 포기하더라도 먹고 살기는 좀 나아질까 기대하셨다면 실망이 크시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고발뉴스 서혜성 교수는 서민에게 마지막 생존의 보루인 복지가 무너졌을 때 국가는 가진 자들을 위한 흉기가 될 수 있음을 통렬히 경고합니다. 3분 직설입니다. 가장 추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차가운 가을입니다. 지난 7월 현 권력은 경제민주화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 말에 공감할 리가 없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조치도 달리 없었으면 물론입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애초부터 공약인 것 자체가 괴이한 일이었습니다. 헌법 119조 2항에 나와있는 이 내용은 대통령으로서 준수사항이지 공약일 수가 없는 터입니다. 이 조항의 참뜻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나타나는 부와 재화의 사회적 불균등을 헌법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현 권력이 대선 기간 동안에 제시했던 2대 복지 공약 또한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하더니 환자 부담이 가장 큰 3대 비급여는 제외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복지공약인 모든 노인에게 올 20만 원을 주겠다던 기초연금제도도 사실상 파기되었습니다. 참고로 2008년 총선 때는 9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만 5살까지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적어도 앞으로 4년 동안 복지는 없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MB정부에서 현 권력으로 이어지는 동안 국민이 기대했던 건 솔직히 인권 등 민주적 신장보다는 먹고 살기는 해줄 것이라는 모정의 막연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로 압축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대선에서 복지는 주권의 내용이자 실체였던 것입니다. 권력 장악 7개월 만에 이는 가을날 낙엽처럼 떨어져 내리고 있습니다. 약속 없는 권력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약속 없는 미래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선거용 슬로건으로 쓰고 버린 뒤에 남는 건 강자를 위한 복지입니다. 이러한 복지는 없습니다. 군대 국가의 법과 제도란 애초부터 강자의 횡포에서 보통 사람, 곧 시민을 지켜내기 위해 탄생한 것입니다. 권력이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쓴 채 강자만을 위해 존재할 때 국가는 강자를 위한 사회물로 전락하고 맙니다. 군림하는 권력은 시민사회, 시민국가와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복지가 빈자를 부자로 만드는 정책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복지의 보수적인 뜻은 상대적 약자들을 노동할 수 있는 안정적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사회적 조치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19세기 말 프로이센에서 맨 처음 복지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잉글랜드에서 보수주의자들이 복지를 들고 나온 까닭도 다르지 않습니다. 복지 없는 선진사회란 없습니다. 뜻은 알 길 없지만 복지 없는 창조경제도 없습니다. 복지가 없다면 이 선진과 창조란 강자를 위한 배려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권자들은 현 권력의 탄생을 지지했든 하지 않았든 마땅히 누릴 것으로 기대했던 복지가 날아가 버려 복지 없는 긴 가을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는 수학이 없는 들판과 다를 바 없습니다. 만 5세까지 영유아들은 미래를 빼앗겼고 형편이 넉넉지 않은 아픈 사람들은 차별진료가 불가피해졌습니다. 권력 책임자가 국가와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혼인약속을 내용에서 깬 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공약 불이행입니다. 더구나 국민은 하객이 아닙니다. 국가와 결혼은 자신을 일치시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국가는
권력뿐입니다. 주권자가 생각하는 국가는 합리적 이성을 가진 약속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복지도 기회균등도 보장되는 나라 말입니다. 옷은 자주 바꿔 입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을, 약속을 일상적으로 뒤집는 일은 혼인을 내용에서 뒤집는 일입니다. 정권 운영은 패션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현 권력의 한 핵심은 집회 시위를 막지 못하는 경찰은 교체되어야 한다고 공권력과 주권자를 동시에 겁박하는 말을 했습니다. 복지 대신 회초리만 남은 권력이 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복지 없는 긴 가을에 남는 회초리 자국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그 가장 추운 가을의 첫 문턱에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와 복지 없는 사회적 겨울을 나야 하는 건 누구일까요? 가을바람이 묻고 있습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 고발뉴스가 교학사 친일 교과서와 관련해서 그동안 수차례 심층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이 새누리당과 교학사 저자들이 사실 오류와 인식 왜곡의 문제를 이념 대결의 전쟁 양상으로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해드렸죠. 오늘 교학사 역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뉴라이트 단체 대표가 방송 중에 민주당 배재정 의원에게 막말을 퍼부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오늘 할 얘기도 아닌 정말 허위사실 유포를 해도 저렇게 공중파를 통해서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해버렸다는 얘기죠. 제가 미친하고 욕했던 그 3개월 전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보면 다시 이분이 미친 여성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방송을 내보낸 EBS 부랴부랴 해당 내용을 삭제한 상태인데요.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친일 교과서를 비판하면 이제 미친 사람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막말하신 분 고발뉴스가 확인해 보니까요, 막말 파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MBC 무상급식 토론에서도 너무 우겨서 물의를 일으켰던 분이었습니다. 예,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굶는 아이 없습니다. 지금 굶는 아이를 따진다고 하면 우리 북한 우리 주민들을 생각해야죠. 아니 근데 저는 조영근 총장님은 너무 토론할 때 억지를 쓰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죠. 교과부가 교과기술부가 7만 명의 아이들이 결식비 지원 있습니다. 있습니다. 결식비 지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 통계가 나와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나와서 굶는다라면 우리나라 난리 날 겁니다. 9시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나올 겁니다. 교육청에서 주중에는 68만 명을 밥을 주던 애들을 지자체 예산으로 넘어가면 25만 명만 준다는 거니까 산술적으로 간단하게 43만 명이 먹을 밥을 못 먹는 거예요. 이런 엄연한 현실을 두고 그 43만 명이 그 점심 굶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굶는 거죠. 이 아이들이. 아니죠. 집에서 먹었지요. 오늘도 실패했네요. 이 가급적 마지막 클로징은 좀 따뜻하고 좀 감동적인 이야기로 훈훈하게 정리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참 요즘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신 발로 뛰는 고발뉴스 토요일 저녁 촛불집회 천막 취재 본부는 계속됩니다. 답답하시죠?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으신 분들 저희 천막으로 오시면 따뜻하게 인터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내내 이 사파리 너무나 더웠는데요. 이제 이 옷 얇게 느껴지는 계절이 됐습니다. 쌀쌀합니다.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독립군 데일리 고발뉴스 2013년 9월 26일 목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한국 국민쯤의 백만용사야 조국의 부르심은 네가 아느냐 MBC 본사에 계셨을 때는 그 장기 때문에 이렇게 속썩이실 일이 없었겠죠. 또 위원장한테 전화를 받으셔도 돼 있는데 수사에 방해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10년 전에 고발뉴스.com 이상호 기자의 고발뉴스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그때 사실 어려졌을 때 초년병 기자 생활을 할 때부터 너무 많은 사람을 추적시켰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이 다치는 걸 봤고, 근데 내가 도대체 이 기자직을 왜 하는 건지 되게 회의가 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홈페이지에도 담아놓은 얘기지만 내 국민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고발은 사람에 대한 징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사랑입니다.